breaking. What a move! What a play! What a goal! 2022년 여름 캘거리는 리그에서 가장 바쁜 오프 시즌을 보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팀 내 최고 공격수 2명을 모두 내보냈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 리그에서 100포인트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8명, 그중 2명이 캘거리 소속이었고 그 둘은 모두 FA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걸맞는 2명의 선수를 데려오기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영화 머니볼로 잘 알려진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그 선수들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머니볼이란 2001년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팀에서 리그 최고의 타자 제이슨 지안비를 뉴욕 양키즈에 뺏기며 그를 만회하기 위해 선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만들어냈던 홈런, 출루율, 타점 등 기록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이야기입니다. 손실된 숫자의 평균값을 다른 여러 선수로 나누어 단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닌 여러 선수를 통해 지안비 선수의 부재를 막은 것입니다. 오프시즌 자니 구드로와 매튜 쿠척 선수는 캘거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젬 카드리, 조나탄 후보드 선수가 FA와 트레이드로 영입이 되었죠. 떠난 선수 2명과 새로 들어온 선수 2명을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펜스, 그리고 디펜스, 마지막으로 스페셜 팀입니다. 공격 부분에서는 기대의 득점, 그리고 경기당 포인트를 사용할 거고요. 수비에서는 경기당 기대 실점을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팀에서는 파워플레이당 포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기대 득점이라는 부분은 원래는 유럽 축구에서 처음 나왔던 매트릭스인데 요즘은 이제 NHL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사용되는 모든 수치는 60분당 5on5 상황에서의 숫자입니다. 자니 구드로 선수가 60분당 0.85점, 매튜 쿠척 선수는 1.04점의 기대 득점을 가지고 자니 구드로 선수는 60분당 3.53점의 공격 포인트를 지난 시즌 기록했고요. 매튜 쿠척 선수는 3.2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평균값이 아래의 굵은 숫자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드리 선수와 후버드 선수의 매트릭스의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기대 실점이란 결국엔 이 선수가 아이스에 있을 때 상대팀에게 얼마나 맞는 공격 기회를 덜 주냐, 얼마나 덜 적은 스코어링 찬스를 내주냐라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면같이 이 두 선수의 평균 기대 실점 값은 0.36점입니다. 즉, 이 선수들이 5on5 상황에서 60분 동안 아이스에 있을 때 우리 팀이 0.3점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드리 선수와 후버드 선수의 기대 실점 값을 내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합을 나눠보면 0.42점이 나오네요.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조나탄 후버드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플로리다도 컨퍼런스 1위, 나젬 카드리 선수의 소속이었던 콜로라도도 컨퍼런스 1위 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키는 팀 스포츠이고 우리 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섞여있는 이 3개의 팀 모두 상위권 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금 기록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 자니 구드로와 매튜 쿠척 선수가 60분당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몇 점의 포인트를 기록했는지 확인해 보면요, 평균 6.24점의 높은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카드리 선수와 후버드 선수의 평균값을 내보면 6.67로 오히려 높은 포인트를 기록했네요. 이 4명 선수의 평균값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기대 득점, 경기당 포인트, 기대 실점, 파워플레이 부분에서만 살짝 포인트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모두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즉
저번 시즌보다 이번 시즌 새로 들어온 선수의 공격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상황. 캘거리는 조나탄 후버드 선수를 데려오면서 위거 디펜더도 같이 데려왔습니다. 위가 선수는 어느 팀에 가도 탑4 디펜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수준급 수비수이고요. 지난 시즌 캘거리에서 뛰었던 구브랜손 디펜더가 빠지고 바로 위거르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디펜스맨의 매트릭도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디펜더로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지난 시즌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트릭스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치에 대입해서 평균을 내보면 수비수에서의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결국 공격 수비 측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기대 실점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만 파워플레이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고요. 하키는 숫자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수치들, 예를 들어 위거르 선수는 경기당 60분당 4.52개의 블락슛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고요. 카드리 선수와 후버드 선수는 페널티 킬링 유닛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선수이지만 자니 구드루 선수와 쿠척 선수는 지난 시즌 페널티 킬링을 거의 뛰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캘거리 입장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나는 상황에서 나름 선방한 오프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시즌 끝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알 수 있겠죠.